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방금 책 집어던진 거 아닙니다. 어그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벽돌책 한두 권씩은 있으시죠? 진짜 읽다가 보면은 이게 지금 뭔 말, 내가 지금 이걸 왜 읽고 있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애초에 내가 이 책을 왜 사가지고 이걸 읽겠다고 했는지 그 현타가 올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벽돌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저 스스로 한번 좀 고민이 들었고, 그리고 1호 책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은 좀 무겁고 좀 진지한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면은 이제 좀 어려운 책들, 뭐 인문학 책이라든지 철학, 뭐 이런 신학 책들 좋아하실 텐데, 그런 책들을 왜 읽어야 하는지, 요새 유튜브 보면은 뭐 떠먹여주는 컨텐츠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주제 뒤에 유치원 붙는 그런 컨텐츠도 되게 많고, 너무 쉽게 친절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그냥 개념 핵심만 해가지고 세 줄 요약으로 결론만 해서 진짜 내 앞에 갖다 주는 그런 컨텐츠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진짜 무겁고 두꺼운 책들을 내가 꾸역꾸역 읽어야 되는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1호 책방의 저는 용도사입니다. 벽돌책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많이 읽었고, 앞으로도 아마 읽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벽돌책 같은 것은 함께 읽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서 같이 좀 독파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전에 독서 모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독서 모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돌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벽돌책, 정말 어려운 책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 24시간 들고 다니고, 진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한다는 게 좀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기인 같은 분들도 가끔씩은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현대인의 삶은 스마트폰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로 24시간 주어진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해석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송기령 부사장, 빅데이터 우리나라 전문가인데 그냥 하지 말란가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좀 이제 살펴봤는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모든 하루 일거수일투족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읽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뭐 터치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하면 안 되고, 내가 검색하고 터치하는 순간 그것들로 내 모든 웹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바보로 살아가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21세기형 바보이기 때문에 바보로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 사고하고 사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를 까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그런 무용론자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다 현대의 어떤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스마트폰 즐겨하고 지금 이 유튜버라는 곳에서 우리도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긍정적인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책을, 벽돌책을 내가 스스로 읽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들의, 어떤 주입들의 메시지를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주로 이제 신학 출판사들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기획하고 강좌, 독서 모임도 만들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 좀 강조했던 것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같이 좀 그냥 뭐 동등한 입장에서 공부를 좀 하고 어려운 책을 같이 세미나로 독파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이제 기획했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열린 입장에서 누구 한 사람의 탁월한 강사가 다수의 관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강좌도 필요하고 저도 많이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돌아봤을 때 진짜 성장했던 시기,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독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확 제 사유나 어떤 제 해석의 지평이 넓어진 시기는 진짜 책상에 혼자 처박혀서 밤에 혼자 몇 시간씩 이 책을 요약해내고 발제하려고 몸부림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다른 뭐 백과사전이나 다른 책들을 막 뒤적뒤적거리고 검색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시간들이 제 생각과 사유와 단단한 사고를 키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삶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없고, 일은 또 굉장히 고되고,
근데 계좌에 캐시는 그냥 스쳐 월급일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빈털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벽돌책을 읽어야 되고 왜 어려운 책, 그냥 너무 쉬운 힐링되는 그냥 위로만 주는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저도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아주 쉽고 원초적인 위로와 힐링과 메시지를 주는 책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벽돌책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이 벽돌책을 내가 스스로 읽고 그것을 실패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찢어 버리고 싶고 막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나의 독서의 사유, 그리고 사실 독서의 이 사유라는 것은 이 세계와 사실 나를 해석하는 사유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어려운 책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의 필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이 정도 책은 내가 읽을 수 있어 보다 좀 더 어려운 책을 한번 구매를 하셔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간과 원칙과 규칙을 정해서 하루에 내가 30분 혹은 뭐 20분 혹은 1시간은 꼭 이 책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성장시키는 기간을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NS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독서 일기라든지 독서에 대한 어떤 그런 리뷰 같은 것을 매일매일 남기는 굉장히 사실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극받을 수 있는 앱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포기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어떤 탁월한 전문가의 이야기만 쏙쏙 듣는 것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진 않거든요.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언어로 소화를 해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설프고 서투르고 설사 좀 틀리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두꺼운 벽돌책을 계속해서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과학책 같은 거 계속 도전하고 철학책 같은 거 계속 도전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신학책은 조금 이제 수월해진 편이긴 하지만 또 특정 신학에 따르면 또 그냥 전혀 모르고요. 내 어떤 이 본업이나 사실 돈이나 뭐 이런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들 읽는 것은 이 굉장한 또 쾌락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 지적 자극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겨울이 나가고 하니까 한번 내 방에 처박혀서, 저는 진짜 침대에서 막 이런 두꺼운 책들 이렇게 막 읽다가 머리에 떨어뜨린 적이 진짜 많아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이제는 어떤 책을 보면 그것에 대한 약간 어떤 맥락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오늘은 주관적으로 벽돌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 벽돌책 안 읽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